이곳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꼬박 10시간을 날아가야 닿을 수 있는 미국 콜로라도의 깊은 산골 마을입니다. 은퇴 후 복잡한 도시를 떠나 광활한 대자연 속에 둥지를 튼 김인수 어르신과 박순자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죠.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잔디와 그림 같은 2층 목조주택은 두 분이 평생 꿈꿔온 노년의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만리 타국 생활이 마냥 외롭지만은 않은 이유는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민준이와 듬직한 가족 진돗개 백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서 놀러온 6살 민준이는 이 조용한 시골집에 생기를 불어넣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하얀 그림차처럼 백구가 붙어 있습니다. 백구는 3년 전 어르신이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입니다. 낯선 미국 땅, 낯선 냄새 속에서도 백구는 기죽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낯선 환경일수록 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더 강해진 듯 민준이가 마당 끝으로 달려가면 백구는 어느새 아이 앞을 막아서며 보디가드를 자처합니다. 잔디밭을 구르는 아이와 개. 이 평화로운 풍경을 깨뜨린 건 얼마 전 옆집으로 이사온 미국인 스미스 씨였습니다. 전직 군인 출신이라는 스미스 씨는 깐깐하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사 오던 날 자신의 개를 데리고 와서 어르신께 으스대며 말을 걸었었죠. 그의 개는 시커먼 등과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커다란 저먼 셰퍼드 맥스였습니다. 헤이 미스터 킴, 이 녀석 좀 보세요. 독일 혈통의 완벽한 경비견이죠. 훈련도 완벽하게 받았다고요? 스미스 씨는 자신의 맥스가 최고라며 백구를 힐끔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백구가 그저 작고 순한 족보 없는 시골개로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셰퍼드 맥스가 울타리에 대고 컹컹 하고 굵은 목소리로 짖어대면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땅이 울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맥스가 위협적으로 짖어대도 백구는 쫄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맥스를 빤히 노려볼 뿐이었죠. 덩치는 작아도 기세 싸움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한국 진돗개의 매운맛이었습니다. 허허, 저 양반 개 덩치만 믿고 거들먹거리기는 우리 백구가 얌전해 보여도 속은 호랑이인데 말이야. 어르신은 그런 스미스 씨가 못마땅했지만 이웃 간의 얼굴 붉히기 싫어 그저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부의 폭풍우는 한국의 장마와는 차원이 다르게 무섭게 돌변합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백구가 갑자기 딱 멈춰섰습니다. 백구의 시선이 꽂힌 곳은 집 뒤편 짙은 어둠이 깔린 숲속이었습니다. 녀석의 목덜미 털이 곤두서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그르릉 하는 나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옆집 셰퍼드를 향한 경계심과는 차원이 다른 생사를 건 적을 마주한 맹수의 경고였습니다. 바람소리에 묻혀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백구는 듣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낙엽을 밟으며 은밀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를 말이죠. 할아버지, 백구가 이상해. 안 들어오려고 해. 날씨가 험해지니 예민해졌나 보구나. 얼른 데리고 들어와야겠다.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현관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들어오라는 손짓도 무시한 채 여전히 숲을 향해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물러서면 저 어둠 속의 무언가가 사랑하는 가족을 덮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 말이죠. 이 낯선 미국 땅, 거친 폭풍우와 함께 찾아온 불청객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폭풍 전의 고요는 이제 끝났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거친 폭풍우는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평화롭던 초원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거센 바람에 2층 집 창문이 덜컹거리고 마당에 늙은 참나무가 비명을 질러댔죠. 인수 어르신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차 싶은 표정을 지으십니다. 헛간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나온 게 기억나신 겁니다. 거기엔 비싼 잔디 깎는 기계며 공구들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할멈, 나 헛간 문단속만 좀 하고 올게. 금방 다녀올 테니 민준이랑 백구 좀 보고 있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조심해서 얼른 다녀오세요. 어르신은 우비를 챙겨 입고 서둘러 빗속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한 할머니도
저녁 준비를 위해 잠시 부엌으로 들어가셨죠. 거실에는 이제 6살 민준이와 백구만이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백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왔는데도 백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 창가와 현관문을 왔다 갔다 합니다. 평소 같으면 민준이 옆에 얌전히 엎드려 있을 녀석이 지금은 마치 갇힌 맹수처럼 끙끙거리며 창밖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백구야, 시끄러워. 왜 그래? 민준이는 백구가 천둥 소리 때문에 무서워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백구의 눈은 두려움이 아니라 살기등등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 빗줄기가 쏟아지는 마당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바로 코요테 물이었습니다. 미국의 야생 코요테는 한국의 너구리 같은 짐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늑대의 피가 섞여 있어 덩치가 크고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무엇보다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습성을 지녔습니다. 굶주린 코요테 5마리가 빗소리에 발소리를 숨긴 채 현관 앞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민준이가 창밖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아이의 순진한 눈에는 그 흉포한 맹수들이 그저 비 맞고 있는 불쌍한 강아지 친구들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강아지들이 비 맞고 있네? 추워서 어떡해? 민준이는 어른들이 말릴 새도 없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말았습니다. 백구가 앙! 앙! 하고 비명처럼 짖으며 아이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는 이미 문을 열고 빗속으로 발을 내디딘 후였습니다. 바로 옆집 스미스 씨도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민준이가 코요테 무리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오 마이 갓! 안 돼! 꼬마야! 피해! 스미스 씨는 다급하게 자신의 자랑인 셰퍼드 맥스를 불렀습니다. 맥스! 저놈들을 쫓아보려! 어서! 평소 훈련장에서 용맹함을 뽐내던 맥스라면 단숨에 울타리를 넘어 저놈들을 제압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맥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덩치 큰 셰퍼드 맥스는 코요테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 마주치자 꼬리를 뒷다리 사이로 쑥 말아넣고는 스미스 씨 다리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훈련된 매뉴얼은 있었지만 진짜 야생의 깡은 없었던 겁니다. 제 주인이 소리를 질러도 맥스는 낑거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사이 코요테 우두머리가 천천히 민준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회색 털에 흉터가 가득한 놈은 떨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주 손쉬운 사냥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놈이 누런 송곳니를 드러내며 입맛을 다시는 순간 민준이는 그제야 공포에 질려 다리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 현관문에 가로막혀 있던 백구가 미친 듯이 찢어댑니다. 문은 닫혔고 주인은 멀리 있고 아이는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꽉 막힌 운명을 뚫고 나갈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스미스 씨가 총을 찾으러 뛰어들어간 사이 코요테 우르머리가 뒷다리에 힘을 주며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거실 쪽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챙그랑! 그것은 유리가 깨지는 소리였으며 전설이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층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거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틈으로 하얀 성광 같은 물체가 튀어나왔습니다. 백구였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녀석은 망설임 없이 제 몸을 던져 두꺼운 유리를 깨부수고 나온 것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에 베어 온몸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지만 백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오직 하나, 코요테의 이빨 앞에 무방비로 놓인 어린 주인 민준이뿐이었습니다. 코요테 우두머리가 민준이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던 그 찰나의 순간 백구는 대포알처럼 날아와 우두머리의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깨갱! 예상치 못한 기습에 거대한 코요테가 볼썽사납게 나뒹굴었습니다. 민준이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물러났고 그 앞을 피투성이가 된 백구가 단단한 바위처럼 가로막아 섰습니다. 흐르릉 월! 백구의 포효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지진보다 처절하고 맹렬했습니다. 그것은 내 가족에게 손대면 죽는다는 사생결단의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코요테 우두머리가 다시 일어났고 놈의 부하 4마리가 백구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야생 코요테는 늑대의 피가 섞여 있어 덩치로만 따지면 백구보다 훨씬 큽니다. 1대5,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옆집 스미스 씨는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던 셰퍼드 맥스는 여전히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작고 하얀 개는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이빨을 드러내며 놈들에게 달려들고 있었으니까요. 오 마이 갓, 저 작은 개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싸움이 시작되자 백구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덩치 큰 코요테들이 달려들며 백구의 어깨와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백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놈들이 방심한 틈을 타 가장 위협적인 우두머리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고 늘어졌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한 번 물면 죽어도 놓지 않는 지독한 근성이 발휘된 것입니다. 백구는 우두머리가 몸부림치며 제 몸을 바닥에 패대기 쳐도 턱이 부서져나 더 깊게 이빨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온 하얀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이놈들 저리 꺼지란 말이야. 그때 빗속을 뚫고 천둥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인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헛간에서 달려온 어르신은 손에 쥔 쇠사랑을 풍차처럼 휘두르며 싸움팔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의 눈도 백구 못지않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내 새끼, 내 개를 건드리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기세였죠. 미친 듯이 날뛰는 하얀 개와 무기를 들고 덤비는 인간. 결국 기에 눌린 코요테들은 하나둘씩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끼깅! 킹!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마저 백구에게 물린 목을 감싸쥐고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거친 빗소리와 백구의 가쁜 신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백구야, 민준아! 어르신은 쇠사랑을 내던지고 아이와 개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는 다행히 찰과상뿐이었지만 백구는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백구는 그제야 털썩 젖은 잔디 위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털이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젖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흐릿해져가는 눈으로도 백구는 끝까지 민준이를 바라보며 꼬리끝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괜찮죠? 라고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집 스미스 씨는 조용히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겁쟁이 셰퍼드 맥스를 한번 내려다보고 피투성이가 된 저 작은 영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탄식 같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사자는 저기 있었군. 미국 땅 한복판에서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건 백구의 이야기는 그렇게 레전드로 남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인수 어르신은 피투성이가 된 백구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백구야, 눈 좀 떠봐라. 죽으면 안 돼, 이 녀석아. 백구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고 하얀 털을 적신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동물병원까지는 차로 좋기 30분은 걸리는 거리. 경황이 없는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찾으려 허둥대던 그때였습니다. 비켜보셔, 내가 운전하리다. 어느새 울타리를 넘어온 옆집 스미스 씨였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축 늘어진 백구를 번쩍 들어 자신의 커다란 픽업 트럭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항상 거만하게만 보였던 그의 얼굴은 지금 죄책감과 경외감으로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미스터 킴, 내 차가 더 빠릅니다. 어서 탑시다. 트럭은 젖은 도로를 찢을 듯 굉음을 내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 뒷좌석에서 민준이는 백구의 차가워지는 발을 잡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씨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힐끔거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웃으로서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맥스가 도망칠 때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낸 저 작은 영웅을 그동안 족보 없는 똥개라고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뼈저린 참회였습니다. 나는 군인 출신이지만 저런 용기는 전장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에게는 진짜 전사, 워리어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백구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요. 장기 손상도 의심되고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수술이의 말에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등이 켜지고 시간은 야속하게도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적막한 대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와 어르신의 한숨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스미스 씨는 돌아가지 않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커피를 어르신께 건네며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힘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마스크를 쓴 수의사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땀에 젖은 마스크를 벗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버틴 건지 고비는 넘겼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우연했습니다. 스미스 씨도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Yes, he made it. 해냈어. 녀석이 해냈다고.
유리창을 깨고 5마리의 맹수와 맞서 싸우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백구.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가족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진돗개 특유의 지독한 사랑과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콜로라도의 들판에는 어느덧 붉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백구는 놀라운 회복력으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옆구리와 다리에는 털이 빠진 흉터가 길게 남았지만 그것은 흉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낸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으니까요. 아직은 다리를 조금 절룩거리지만 백구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고 맑아졌습니다. 헤이, 히로! 울타리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스미스 씨입니다. 그는 이제 거의 매일같이 최고급 소고기를 들고 백구를 문안하러 옵니다. 예전에 거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백구를 바라보는 눈에는 존경심마저 서려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덩치 큰 셰퍼드 맥스도 함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맥스의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백구를 보고 으르렁거렸던 녀석이 이제는 백구 근처에만 오면 꼬리를 살랑거리며 배를 뒤집어 보입니다. 덩치는 산만하지만 진짜 형님을 알아본 것이죠. 백구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도 맥스는 백구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순둥이가 되었습니다. 백구, 최고, 코리아 넘버1. 허허, 그럼 누가 키운 겐데. 마당 한가운데서 성대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백구의 흉터를 슈커맨 마크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스미스 씨는 어르신께 자신이 직접 만든 튼튼한 계집을 선물했습니다. 지붕에는 한글로 서툴게 영웅 백구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법입니다. 그날의 사건은 백구의 몸에 상처를 남겼지만 두 가족 사이에는 단단한 우정이라는 새살을 돋게 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든 마당에 백구와 민준이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작고 하얀 개, 진돗개.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중년견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작은 가슴 속에 맹수와도 맞설 수 있는 거대한 용기와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뜨거운 충성심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백구가 있는 한 이 집의 평화는 영원할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거친 바람도 야생의 맹수들도 이 작지만 위대한 영웅을 넘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백구야, 사랑해. 우리 평생 같이 살자. 멍! 지금까지 먼 타국 땅에서 가족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 진돗개 백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